출국장 보안검색대 앞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여성. 때마침 인파 속에서 나타난 한 남성은 119 신고를 요청하는 한편 쓰러진 여성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했는데 후련히 나타나 생명을 구하고 사라졌던 해양경찰 박승용 경장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예,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시간인데 지난달 21일이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4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한 남성이 나타나서 구해줘요. 그렇습니다. 1월 21일 아침 7시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 그 보안검색대 앞에서 갑자기 여성이 쓰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뭐 갑자기 쓰러진 상황이었는데 한 남성이 나타나서 그 응급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주변에 있는 공항 직원들에게 119에 신고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본인은 현장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인공호흡까지 실시를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기도를 확보하는 건데요. 기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인공호흡 하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또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태안 해양경찰서 소속의 박승용 경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십시오. 쿵 하고 쓰러지는 굉장히 크게 쓰러진 상황을 거죠. 네. 40대 여성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당시의 그 상황의 CCTV 영상인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줄을 서 있는 곳입니다. 쓰러진 여성을 구하기 위해 2명이 달려온 건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태안해양경찰서 소속의 박승용 경장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안 심사하기 전에 일단 네. 여권 확인하고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그쪽에 보니까 여자분이 쓰러지셨거든요. 일단 갔죠. 바로 가서 보니까 네. 뭐 눈이 흰자위가 보이셨고 호흡이랑 맥박이 없으셔가지고 아 심정지 환자구나 하고 네. CPR을 실시를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교육이랑 훈련 받은 대로 일단 먼저 119에 구조 요청을 해달라고 일단 보안 심사 세관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일반 시민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이 가슴을 압박을 하라고 하고 제가 기도 확보하고 인공호흡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일주기 거의 할 때쯤에 일단 의식을 회복하셔가지고 다른 뭐 더 크게 응급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119 구조대 오기 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급대한테 뭐 가슴 압박 몇 주기 했고 인공호흡 뭐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일단 보안검색대 통과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쿵 하고 쓰러지니까 이제 그 박승용 경장이 왔고 또 네. 이제 가방맨 한 분 또 일반 시민도 와서 네. 같이 도와줘서 저 40대 여성을 구한 건데 이 박승용 경장 같은 경우 어머니가 이제 환갑이어서 첫 네. 가족 해외여행 가족이었다고 맞습니다. 해요. 박승용 경장 제가 알아보니까 2016년도에 경찰도 네. 갔어요. 그러니까 3년 차 아직 새내기인데요. 그래도 이게 해양경찰 쪽에 있다 보니까 해양경찰이 뭐 이거 우리 그 육지경찰이라고 그러죠. 이 네. 경찰보다는 그 인명구조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더 많이 하죠. 연습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궁하고 쓰러지는 거 보니까 그날이 아마 어머님 환갑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누나하고 가족들이 이제 여행 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하고 쓰러지니까 이제 우리 박 경장이 이제 쫓아간 건데 사실 누나하고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먼저 들어가셨어요. 예. 그런데 이 박 경장이 뭐 저처럼 늦둥인가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그 할 줄 알으니까 바로 주변에다가 소리 질렀어요. 예. 저 해양 경찰입니다. 그 소리 아. 저 얘기하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CPR 같은 거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분 불러가지고 그 심폐소생술 하게 하고 본인은 기도 확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119에 전화도 하고 아주 그냥 뭐 배운 그대로 그냥 예. 그 정석으로 한 거죠. 예. 뭐 아까 뭐 한 주기 뭐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누를 때 한 세트에 뭐 30회 누르고 뭐 이런 얘기 그걸 이제 주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 한 것까지 119에다가 자기가 몇 세트를 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아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그러네요. 예. 지금 또 보면은
박승윤 경장 옆에 이제 가방 든 사람도 와가지고 도와주는데 저 사람도 또 다른 시민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또 다른 시민 영웅입니다. 박 경장이요, 그 관세청 직원한테 119에 일단 신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달려오신 분한테는 가슴 압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하고 횟수를 잘 몰라서 박 경장이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보통 일주기에요, 가슴 압박을 20회 정도, 아니 30회 정도 하고요, 인공호흡을 2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주기를 해야 깨어나는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1주기 만에 그래도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거 저희가 심폐소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어디서 배우냐라는 문의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심폐소생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승윤 경장 같은 이제 해양 경찰이면서 경비 함정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임무를 또 맡고 있는지 박승윤 경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 네. 경비함정에서도 제가 위생사 업무를 했었거든요. 위생사 네네. 업무가 뭐 응급 환자라든가 뭐 그렇게 아. 생기면은 일단 1차적으로 처치를 하는 게 일단 위생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함정 승조원들 뭐 심폐소생술이나 뭐 기타 뭐 교육도 직접을 하고 평소에도 이런 환자분들이 많았었어요. 저체온 아. 익수자도 있었고 급성 맹장염 환자라든가 네, 이런 일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고 뭐 좀 이렇게 된 것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본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일단 바로 살려야겠다 저 사람 이것보다도 일단 먼저 훈련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일단 네. 바로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생사라는 게 결국은 위험에 있는 사람 구해주는 일을 하는 네, 건데 네. 그 자리에 딱 맞는 그러니까요. 자리에 그렇죠? 있었다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또 예. 응급 환자를 1차적으로 처치하는 사람이 이제 위생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지금 최적의 상황에서 이제 이 박경사가 나오게 된 건데 이 지금 박경사는 보니까 이 함정 내에서 심폐소생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화상 환자 관련된 교육도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저체온 익수자나 뭐 아니면 급성 맹장염 환자나 손가락 절단 환자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응급 상황도 이제 겪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누가 쿵 쓰러지니까 네. 몸이 자동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 구급대가 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환자의 상태가 어떻고 내가 뭘 했고를 딱 알려주고 유유히 보안 검색대를 타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거여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박 경장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알려져 버린 게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예. 근데 박승윤 경장은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해양 경찰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뭐 보고를 합니다. 제가 시민 한 명을 구했습니다. 해양 상부에 보고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보고를 하지 않죠. 당연히 업무라고, 아니 해양 경찰이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는데요. 이거를 지켜봤던 옆에 시민들이 있었나 봅니다. 시민들이 보고 엄청 감동을 받고 이 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의 그 게시판에 글을 옮긴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저의 목숨을 구해드렸는데 목숨 구해준 게 칭찬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알고 보니까 박승윤 경장이고 이 박승윤 경장이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 저 뭐니 해도 또 이 쓰러졌던 여성분과 그 가족들이 가장 많이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 이 쓰러진 분의 남편분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직접 또 들어볼까요? 제가 직접 너무 감사해서 에. 통화 한번 하고 그다음에 와이프 시켜서 이제 또 생명의 은인이신데 꼭 한번 네. 연락을 해야 되라 해서 또 통화하고 이렇게 했어요. 식사라도 한번 하고 제가 뭐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더니만은 또 공무원이시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시길래 내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다 막 이렇게 했더니만 겸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되게 안 밝히고 싶어 하시는구나. 딸만 둘인데 딸 둘 데리고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제 가는 길에. 그러니까 더더욱 감사한 마음이 더 크죠. 하필 뒤에 계신 분이 또 그렇게 할 줄 아시는 분이고 그 맞아요. 밝히지도 않고 싹 화면 보시면 알잖아요. 또 다시 한번 또 뭉클했어요. 보면서도. 지금 얘기 들어보세요. 아내가 만약에 출국장에서 여기 쓰러져 있는데 얘기죠. 어떻게 될까 막 자기는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럼요. 와서 딱 구해줬다고 하니까 정말 막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화만 하신 거죠. 만나서 진짜 식사라도 그러니까요. 대접하고 예. 싶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건 뭐 극구 또 사양을 하시니까 통화를 하면서 정말 고맙다라는 말씀. 지금 방금 들으신 건 이제 그 피해자분, 그러니까 쓰러졌던 환자분의 남편이신데 40대 여성 그 쓰러졌던 분도 직접 전화를 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해외 출국 앞두고 이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셨대요. 또 아침에
급체를 해가지고 뭐 약을 먹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안 좋아져서 쓰러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에서 박승규 경장 같은 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직접 또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분도 있겠지만 쓰러졌던 분이지만 공항 그 사람 많이 기다리고 또 그럼요. 시간하고 뭐 하다 그렇죠. 보면 긴장하고 힘들었을 상황에서 그렇게 쓰러졌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싹 구해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 특히 남편분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하는데 또 이게 겸손하다 보니까 공무원입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저 설렁탕 10,000원짜리 이하 하나 정도는 같이 하셔도 돼요. 그러네요. 이거 가지고 뭐 시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박 경장이 굉장히 내가 보니까 그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요. 능력이 있고 그런 그 어떤 직원입니다. 예, 임용 3년 차에 박승용 경장이 또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훈훈한 소식이었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면서 사건 마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